문명은 왜 배부르면 미쳐갈까? 역사상 가장 이상한 선택들의 공통점. 이 채널은 역사를 외우는 곳이 아니라 문명이 작동하는 원리를 렌즈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문명이 망하기 전 항상 나타나는 이상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배고프면 예민해지고 배부르면 이상해진다. 그런데 이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명도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먹을 게 많아지고 돈이 쌓이고 선택지가 늘어나면 갑자기 질문이 바뀝니다. 금으로 만든 병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왕의 장례식에 사람을 3,000명쯤 동원해야 멋있지 않을까? 피라미드 정도는 지어야 우리 회사 아니 우리 왕국의 브랜드가 살지 않을까? 문명도 배부르면 장바구니가 이상해집니다. 오늘 문명의 렌즈는 이 질문을 들여다봅니다. 왜 문명은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더 이상한 결정을 내릴까요? 먼저 배고픈 문명을 생각해 봅시다. 비가 안 옵니다. 곡식이 부족합니다. 적이 쳐들어옵니다. 이럴 때 문명의 결정은 단순합니다. 물을 찾아라. 식량을 저장해라. 성벽을 세워라. 도망가거나 싸워라. 생존은 아주 무섭지만 의외로 선택지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문명이 점점 성공합니다. 농사가 잘 됩니다. 무역이 늘어납니다. 창고에 곡식이 쌓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바로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생존의 문제가 줄어들면 인간은 갑자기 비교의 문제를 시작합니다.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화려한 옷을 입는가? 누가 더 희귀한 향신료를 먹는가? 누가 더 신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가? 배고플 때의 질문은 살 수 있나? 였지만 배부를 때의 질문은 내가 더 특별해 보이나? 로 바뀝니다. 여기서 문명은 살짝 아니 꽤 많이 이상해집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실용적이던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 상징이 됩니다. 왕은 처음에 전쟁을 지휘하고 식량을 나누고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풍요로워지면 왕은 점점 사람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브랜드가 됩니다. 왕관은 더 커지고 궁전은 더 넓어지고 의식은 더 길어집니다. 백성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폐하, 죄송한데 이 행진 꼭 7시간 해야 하나요? 하지만 풍요로운 문명에서는 쓸모보다 상징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배부른 사회에서는 필요한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강한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건 현대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굶주린 원시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달 앱 앞에서 30분 동안 고민합니다. 치킨인가, 마라인가, 샐러드인가? 아니, 샐러드는 양심상 담아만 두자. 먹을 것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이것이 풍요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면 행복도 같이 많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후회도 같이 많아집니다. 풍요의 두 번째 함정은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불안이 사라질 거야. 기술이 발전하면 걱정이 줄어들 거야. 선택지가 많아지면 더 자유로워질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명은 풍요로워질수록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먹을 게 부족할 때는 굶어 죽을까봐 걱정했습니다. 배부른 시대에는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걱정합니다. 예전에는 오늘 먹을 빵이 있나? 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내가 먹는 이 빵이 글루텐 프리이고 저탄소이고 인스타에 올려도 괜찮은 빵인가? 가 문제가 됩니다. 빵 하나 먹는데 문명사 논문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배부른 문명의 특징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고급화됩니다. 생존 불안이 줄어들면 정체성 불안이 커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충분히 멋진가? 나는 시대에 뒤처지고 있나? 알고리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결국 풍요로운 문명은 굶주림 대신 비교에 시달립니다. 그런 문명은 왜 이런 결정을 멈추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풍요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기준을 올려버립니다. 처음에는 밥 한 그릇이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엔 고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분위기 좋은 식당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예약이 어려운 식당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남들이 부러워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회적 신호를 먹습니다.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도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엔 광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엔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 다음엔 더 큰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합니다. 이 정도면 신도 놀라겠지? 그런데 문제는 신보다 회계 담당자가 먼저 놀란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문명은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점점 더 큰 프로젝트, 더 화려한 행사, 더 복잡한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문명은 삶을 위해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삶을 갈아넣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풍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배고픔은 낭만이 아닙니다. 가난은 지혜의 보증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풍요 그 자체가 아니라 풍요를 다루는 문명의 지혜입니다. 배고픈 문명에는 생존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부른 문명에는 절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어떤 선택지를 추가할 것인가 보다. 어떤 선택지를 줄일 것인가. 얼마나 빨리 성장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위해 성장할 것인가. 이 질문을 잃어버릴 때 문명은 배부른 채로 길을 잇습니다. 결국 문명이 배부를 때 더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고플 때 인간은 생존을 봅니다. 하지만 배부를 때 인간은 비교, 상징, 불안, 욕망, 그리고 남의 시선을 봅니다. 그래서 문명의 진짜 시험은 가난할 때가 아니라 풍요로울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 사회는 정말 풍요로워진 걸까요? 아니면 선택지만 많아진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문명의 렌즈를 통해 다음 문명도 함께 들여다봐 주세요. 문명은 언제나 가장 배부른 순간 가장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